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품위 있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대화법 강의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만이 답입니다라고 제가 아주 그냥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항상 하죠. 이것 말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왜 많이들 하시는 걸까요? 말을 잘하면요,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에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관심이 이제 대화하는, 말을 잘하고 좋게 대화하는 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내가 또 말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부분을 이제 잘해보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꿀팁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하고 듣고 내가 입으로 말해보는 거, 이게 바로 내 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아주 이제 베이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서 지켜야 될 매너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비매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 비매너.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뭐 매너 없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다 지키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간극이 크면 클수록 나는 매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듣는 사람이 저 사람 비호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을 끊는 거. 이거 비매너의 가장 첫 번째예요.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벌어지죠. 특히 직장 상사, 이제 후배가 설명하거나 보고하고 있는데, 김대리,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라고 중간에 이렇게 탁 끊고, 직장 상사가 이렇게 끊고 얘기를 시작할 때,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진짜 불쾌한 표정도 못 짓죠? 그러면서 이제 말 딱 자르고, 직장 상사가 자기가 수정하고 다른 의견을 막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후배들은 뭐 받아줬고, 그러면 이제 그 선배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직장 상사가 돼서 이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활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화는요, 여기서부터 고치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도 끊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친구의 말, 지인의 말, 후배 직원의 말, 누구의 말도 끊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회의 시간에 만약 도저히 중간에 끊어야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말 안 듣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상사는 저 친구 말을 끊어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손을 드시면 돼요. 손을. 그러니까 동료한테도 마찬가지. 손을 들면 됩니다. 그럼 말을 이렇게 멈추겠죠? 그러면 미안한데 먼저 사과를 해야죠. 아무리 선배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미안하고 얘기하고 말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죠. 계속 끝까지 듣고 있고 싶었지만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끝까지 듣고 싶었지만 김대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중간에 내가 이제 말을 끊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가장 매너 있는 방법이 되겠죠. 편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막 신나게 말하고 있는데, 야, 그거 지난번에도 한 얘기잖아. 나이 먹었냐? 한 얘기 또 하게? 이렇게 하는 거 대단히 정말 매너가 아니죠. 그리고 어디가 맛있다는 얘기를 막 이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 말고 거기 맛이 없어. 네가 그걸 먹을 줄 몰라서 그래. 막 또 말 끊고 막 여기가 더 맛있지. 부정하는 얘기. 이런 습관이 무의식으로라도 배 있다면 오늘부터 금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매너. 대화 중에 휴대폰 쓰는 거. 이거는 100번쯤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건 역시 선배가 그러지 후배가 그러진 않죠? 그 후배가 선배가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겠어요? 대단히 불쾌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막 문자하고 또 전화 오면 미안한 소리도 없이 막 후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보고하고 있는데 막 전화 오면 받아갖고 그래 어쩌고저쩌고 누구 별로 중요한 전화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대화 중에는 휴대폰은, 그리고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휴대폰 놔두고 휴대폰에 문자 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경우, 그거 정말 진짜 아주 사회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화 중에 휴대폰은 뭐 주머니에 넣던지 아니면 가방 안에 넣던지, 어쨌든 휴대폰은 내 시선에 부딪히고 있지 않은 데다가 옮겨놓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매너로 중요한 일이고요. 세 번째는 상대를 정확하게 호칭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비매너예요. 상대를 부르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장 상사가 이제 김대리를 불러서 이제 뭔가를 시킬 때, 김대리 뭐 잠깐만 와주겠어요? 이렇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김대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비매너예요. 얘기하지 않고, 김대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이야기 이제 본론만 하는 거, 비매너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거래처 직원인데 내가 이제 그 인테리어를 맡겨서 그 인테리어 회사 우리 거를 이제 하청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이제 여기를 수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직원, 현장에 있는 그 직원, 내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김 소장이라고 쳐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모를 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여기는요 이거 도면대로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봐 주시겠어요? 라고 그 사람을 호칭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매너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내가 이름을 모르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저기 본사에서 나온 누군데요.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길동 소장이라고 하면, 김 소장님, 여기 이거 도면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제가 성함을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이 존중받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매너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반말하고 존댓말을 막 섞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묘하게 사람 기분 나쁠 수 있는 대표적인 화법이에요. 상대가 좀 만만하게 느껴지면 그런 습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지도 않은데 좀 어리거나 이러면, 네 이대리님 미팅 뭐 그날 오후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렵다니까, 힘들어. 이렇게 중간에 또 반말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날 만나요. 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존댓말 했다가 반말로 쭉 가다가 또 존댓말하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하기도 기분 나빠하기도 애매하지만 상대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즈니스에서 상대가 나이가 어린 건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 겸손하고 존중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일수록. 그게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부적절한 바디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보다 더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눈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들면 내가 눈 쳐다보기 힘들다. 그럼 눈과 눈 사이를 쳐다보시면 돼요. 상대가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남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강의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굉장히 비매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리 꼬지 말고, 턱 보이지 말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말하면서 열심히 리액션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에서 90%가 넘는 영향입니다, 바디랭귀지가. 자, 두 번째, 이제 매너 있는 대화법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상대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듣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모를까요? 듣는 척 하는 거 다 알아요. 영혼 없는 리액션 다 편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사인은 뭘까요?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면서 리액션하고 중간에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거, 대단히 경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다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견 말고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적개심을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계에서 뭐 그런 거 싸우는 거 맨날 우리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직장에서도 회의 시간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얼굴 빨개지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다른 의견을 내면 너는 적이구나, 싸우자, 이렇게 돌변하는 거. 참 미숙한 대화법이죠. 다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성숙함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좀 다른 의견입니다.
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자, 매너 있는 대화법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를 할 때 막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이렇게 메모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다시 정말 그야말로 아주 담담하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다른 문화, 배경에 대한 존중. 이 역시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죠. 회사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세대 간의 다른 문화 너무 많죠, 요즘. 막 액세서리 너무 좋아하고 회사 규정에 이게 벗어난다고 봐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애매할 정도로 캐주얼하게 입고 나타나는 신입사원들, 머리 탈색하고 싶어하는 젊은 문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그게 회사의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규정이 정해놓지 않은 그들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말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내 의견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는 거. 타인에게 대단히 매너 있는 대화법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리고 내 의견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수시로 감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료 내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자료 찾아다니는 직원한테 고맙습니다가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지시했으니까 너 그거 갖고 오는 게 당연히 그래 거기다 놔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단히 매너가 아닌 거예요. 자, 네 번째,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는 대화법도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팅 시간에 불필요한 잡담하시면 안 돼요.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자기 주말에 뭐 한 거, 막 등산 간 얘기 이런 거 월요일 아침부터 회의 시간에 자기가 제일 높은 헤드라는 이유로 계속 나 원래 내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시간을 아껴준 또 다른 요소는요, 솔직하게 말하고 애매하거나 빙빙 돌려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인턴, 직원들, 내가 이제 계약기간 종료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상대가 상처 입을까봐, 요즘 어떻게 지내? 인턴 기간 어땠어? 재미있는 일은 뭐였어?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지금 많이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막 빙빙빙빙빙 돌리면 굉장히 불안하죠. 상대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정확히, 특히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일수록 간결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정규직 전환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계약한 대로 1월 말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상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때 다시 성의 있게 핵심만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너와 비매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셔서요, 대화법에 아주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화법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능숙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승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